이번 영상에서는 전기장과 정전기 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 자, 전하 주변에 형성된 공간의 물리적 성질. 조금 의미가 와닿진 않죠?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중력장이라고 하는 것.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는 의미와 비슷하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즉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힘의 크기가 클수록 또 있고 작을 수도 있죠. 전기력 자체가 크다 또는 작다에 따라서 전기장의 세기를 규명하면 되고요.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전하로 향한다. 자, 이따가 전기장의 모양을 전기력선으로 확인을 할 텐데 우리가 전기장의 모양을 알아내기 위해서 시험 전하를 플러스 전하로 정했기 때문에 전기장의 모양은 플러스 전하에서는 플러스 전하니까 밀어내는 힘, 마이너스 전하 방향으로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게 되고요. 전기장의 세기는 단위 전하가 받는 힘으로 정의하는데 전하가 F라는 힘을 받고 그때 전하의 양이 Q 쿨롱이라면 이 공간의 세기는 바로 F 나누기 Q로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단위 전하가 받는 힘으로 약속하고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전하 방향으로 향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전기장은 전하가 힘을 받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장이 어떤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선을 그려서 나타내는데 이러한 선을 전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점전하 주위에 전기력선이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보면 전기장의 모양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한번 플러스 전하가 놓여 있다. 그러면 플러스 전하 주변에는 이와 같은 전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장의 모양을 전기력선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전기력선이 이렇게 빽빽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기력선이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그려지는 부분이 있죠. 전기력선이 빽빽할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건 같은 전하를 가져다 놓았을 때 더 큰 힘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점 전하 주위에는 이와 같은 모양의 전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력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장의 모양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이웃하고 있다면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나는 이와 같은 전기력선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마이너스에는 이렇게 더 이어서 전기장을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다가 전하를 갖다 놓으면 이 지점에 놓인 전하는 힘을 받게 되는데 그 힘이 곧 전기장의 방향이 되겠고 그 힘을 받는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 즉 전기장의 방향은 전기력선상의 한 점은 접선 방향이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야 되겠고요. 전기력선이 빽빽할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 더 큰 전기력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기장의 모양을 좀 더 살펴볼까요? 자, 점전하와 도체판에 마이너스 전하가 놓여 있다. 자, 이때 주변에 생기는 전기장의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의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플러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가 놓여져 있다면 바로 전기장의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플러스 전하니까 플러스 전하에서 출발하는 방향 그리고 둘 다 플러스 전하니까 서로 밀어내는 이러한 전기장의 모양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하가 있는 전하를 띤 금속판 사이의 전기장을 한번 그려볼게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마이너스 전하를 띤 두 금속판 사이에는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향하는 이와 같은 전기력선을 그려볼 수 있고 이런 모양의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외부 말고 이 내부는 전기력선이 등간격으로 그려지는데요. 여기는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도체 금속판 내부는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이 된다. 자, 두 번째로 여기 P점에다가 플러스 1쿨롱의 전하, 즉 단위 전하를 가져다 놓았을 때 이 P점에서는 어떠한 전기장, 어느 방향의 전기장을 P점에서 존재하는가, 이 P점에 놓인 전하 1쿨롱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P점에다 1쿨롱의 전하를 플러스 전하를 갖다 놓으면 A 전하와 B 전하라고 할게요. A 전하에 의해서 이와 같이 힘을 받고 이와 같은 방향의 전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 B에 의해서는 이러한 방향의 전기력, 즉 전기장의 방향 생각할 수 있죠. 이 두 전기장의 방향을 벡터적인 합, 이 방향이 바로 P점에 놓인 1쿨롱의 전하가 받게 되는 힘의 방향, 전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화살표가 전하를 가져다 놓았을 때 전기력이 작용한다면 그 공간은 전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볼게요.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 전하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두 종류의 전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전하들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이러한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고 이 전기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 곱에 비례한다. 이것을 우리가 쿨롱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Q1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A와 Q2 쿨롱의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B가 서로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면 A가 B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당기는 힘은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고요. 따라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여기에서 A는 플러스 전하, B는 마이너스 전하이기 때문에 서로 종류가 다른 두 전하 사이의 작용, 따라서 이 힘을 우리가 인력이라고 했죠. 이 힘의 크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데 여기에서 비례 상수를 쿨롱 상수라고 해서 9 곱하기 10의 구승의 크기를 갖게 됩니다. Q1 쿨롱의 마이너스 전하와 Q2 쿨롱의 마이너스 전하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면 서로를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겠죠. 같은 종류의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이때 역시도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고 이 힘 F 역시 거리 제곱의 반비례 그리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힘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점전하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점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하만 가지고 있고 질량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전하가 놓여져 있으면 주위에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주위 전기장을 형성할 때 그 전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한번 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전하가 놓여져 있고요. 전하량은 라지 Q 쿨롱이 되겠죠. 플러스 전하니까 주변의 전기장의 방향은 바로 화살표 방향이 될 것이고요. 자, 거리 Q 전하, 점전하로부터 거리 R 떨어져 있는 곳에 플러스 스몰 q 쿨롱의 전하를 가져다 놓으면 당연히 두 종류, 전하 종류가 같기 때문에 청력을 받겠죠. F. 자, 여기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를 전기장의 세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되겠어요. 자, Q 놔두고요. 요 F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라지 Q 전하와 플러스 스몰 Q 전하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받게 되는 전기력이 되니까 K의 R 제곱분의 라지 Q, 스몰 Q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R 제곱분의 라지 Q. 다시 말해서 점전하 주위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점전하 전하량에 비례하는 즉 다시 말해서 점전하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느냐로 전기장의 세기가 정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점전하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는 그 점전하의 전하량에 비례하는 이러한 뉴턴 퍼 쿨롱 이러한 단위를 사용하게 된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다음은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극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전기 유도라는 말, 근처 전하에 의해 물체 표면이나 내부에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이다. 자, 이거는 일단 전제 조건이 도체입니다. 도체. 도체라고 하는 것은 자유전자가 많아요. 자, 얘가 도체입니다. 자유전자가 많아서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이러한 물체를 우리가 도체라고 하는데 도체 근처에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체 내에 있는 자유전자는 대전체의 마이너스 전하에 의해서 청력을 받게 됩니다. 청력을 받게 돼서 전자가 이렇게 끝에 되도록이면 멀리 가려고 하니까 요 끝에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되고요. 상대적으로 이쪽에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니까 플러스 전하가 유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 현상을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전기 유도는 도체 근처 대전체가 가지는 전하에 의해서 물체 표면이나 내부에 가까운 쪽에는 반대 종류의 전하가 먼 쪽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 이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금속구 사이의 정전기 유도에 의해 금속구라고 하는 것은 스타이로폼에 쿠킹 호일을 감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을 이제 금속구 실험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금속이라고 하는 거, 구라고 하는 거는 동그란 모양이니까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전자가 많은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A 금속구에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대전체를 접촉했어요. 그러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A는 전기적 중성이었어도 대전체로부터 전자를 나눠 갖기 때문에 A의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대전체가 된 거죠.
그러면 B도 금속이니까 A에 의해서 B는 마이너스 전하는 밀려가고 반대로 가까운 쪽에는 반대 종류의 전하, 그리고 먼 쪽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어서 요 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번에는 금속구 두 개를 전기적 중성 상태인 금속구 A, B 근처에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 봅니다. 그러면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마이너스 전자는 A 금속구로 반대로 B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금속구 A와 B를 분리시키면 A는 마이너스 대전체가 B는 플러스 대전체가 되겠죠.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두 대전체 사이에는 두 금속구 사이에는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유전분국. 유전분국은 부도체에서 나타나는 정전기 유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없죠. 그래서 전자가 원자 핵에 이렇게 속박되어 가지고 전자가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마이너스 대전체 또는 플러스 대전체도 마찬가지인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오면 이 전자가 원자 핵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멀리 가고 싶어 하겠죠. 왜냐하면 대전체로부터 청력을 받으니까.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재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전자의 재배치에 의해서 결과는 똑같이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반대 종류의 전하가, 대전체와 먼 쪽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 이 현상을 유전분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찰에 의해서 전하를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막대가 있고, 자도 좋고요, 빛도 좋고요. 여기에다가 작은 종이 조각을 놓고 가까이 가져가면 종이 조각이 달라붙는 그 이유는 바로 종이 조각 내부에서 이와 같이 유전분국이 나타나서 가까운 쪽에서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달라붙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금속판 내부에다가 유전체를 넣으면 금속판 내부 전기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금속판과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금속판을 가까이 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향하는 전기력선을 이용해서 전기장의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기장은 균일하게 형성이 된다고 앞서서 얘기했었죠. 자, 여기에 유전체를 넣었어요. 유전체, 부도체라는 얘기죠. 자유전자가 없어서 유전분극이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자, 이 유전체를 넣으면 유전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금속판 쪽에는 반대 종류의 전하가, 그 다음에 플러스 전하, 가까운 쪽에 역시 반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외부 전기장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을 향하고 유전체 내부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이러한 방향의 전기장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유전체 내부는 유전체 내부의 전기장의 방향과 이쪽 방향이죠. 유전체 외부, 즉 금속판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요 둘 사이에 서로 상쇄가 돼서 유전체 내부에는 전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금속판 내부의 전기장은 유전체를 넣기 전보다 전기장의 세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정전기 유도, 그 다음에 유전분국을 포함해서 전기장 살펴보는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